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해병 특검이라고 있었죠.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경로설부터 시작된 건데 어제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중앙지법 형사의 24부 이영선 부장판사인데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중령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하고 연보현 군검사 소령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혐의는 뭐냐면 2023년 8월 이른바 VIP 경로설 등 뭐 이런 주장은 모두 허위다.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어서 이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래서 피의자 신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박정훈 대령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썼다. 그 다음에 직권남용 감금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특검이 구형은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들은 박정훈 단장의 경로설과 수사 외압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거나 최소한 망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주장을 회피하거나 무시했다. 그래서 박정훈 단장의 주장을 망상과 허위로 치부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요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입니다. 판결은 뭐라고 나왔느냐? 이른바 이 망상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피고인들의 판단을 기재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피고인들의 판단. 이 사람들, 그러니까 김민정, 연보현 두 사람의 판단. 우리가 보기에 이렇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했거나 그 의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뭐 말이 좀 법률적이라 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 사람들도 군 검사도 판단이 좀 잘못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건 판단의 문제지. 이것 때문에 이 구속영장 자체가 그냥 쓸데없는 문서다. 구속영장을 믿을 수 없다. 아니 구속영장에 판단도 기재 못하냐. 뭐 이런 뜻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데서의 허위라는 거는 표시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서 그 문서에 대한 공공신용을 위태롭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문서 공문서인데 그 거짓말로 적어놔서 믿을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 피고인들이 이게 허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해서 이 사람들은 대통령 경로에 관한 이야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진실에 반한다 하는 기재를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뭐 의심은 들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알고 완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고인들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러면서 근거가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 그러니까 VIP 경로설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양측 주장 그러니까 박정훈의 주장 그 다음에 이게 허위라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걸 자세하게 적어서 논쟁을 하고 박정훈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도 다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특검이 얘기했듯이 무시했다. 부합하는 주장을 회피하거나 무시했다. 그렇지 않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다 양측 주장이 고루 나오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이 군 검사들의 판단을 적어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서 의도적으로 이걸 배제한 게 아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의 요지는 이런 거죠.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박정훈 주장, 그 다음에 그 주장이 망상이다 하는 거, 이거는 두 가지가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그러니까 박정훈 주장이 박정훈 주장을 감추려는 의도, 이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그거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 최혜병 특검이라는 거의 출발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VIP 경로설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수사에 외압을 받았다. 이게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VIP 경로설의 실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실체가 범죄 혐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요걸 규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최혜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최혜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에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범죄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이거는 뭐 아직 판결이 안 나왔지만 대사로 임명한 거는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임명의 동기가 이종섭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임명한 거냐, 아니면 이종섭에 대해서 뭐 원래부터 이게 대사로서 충분하고 또 호주는 그 군 관련 업무가 우리랑 많이 있으니까 뭐 외교관보다는 이 사람을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이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특임 공관장 임명이냐? 글쎄, 아니 도피시킨다고 도피가 되나요?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 소환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부터 이 특검이 약간은 뭔가 상상력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 공소장을 작성한 것 아닌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당시에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 이 사람들도 다 같은 혐의로 다 기소가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특검의 문제가 아니고 특검의 상상력의 결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VIP 경로설은 설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데 화를 낸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 화를 내서 화로 인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범죄들이 있었느냐, 요걸 입증해야 범죄 혐의가 성립한 거지, 대통령이 화냈다 그러므로 처벌받아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 있었다 이걸 밝혀낸 거, 뭐 그것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 1심 판단을 보고 그동안에도 여러 경로를 추적해 보면 결국 그게 최혜병 특검이라는 데의 어떤 상상력,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망상, 이것 아닌가. 그러니까 경로설과 범죄 행위 사이의 연관성, 이게 지금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경로했기 때문에 범죄다, 이건 곤란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제가 완패라고 얘기하냐면, 최혜병 특검 벌써 아마 기억에 좀 아사무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구속영장 10전 9패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장본인들이죠. 10번 이 최혜병 특검이 그동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요, 10번 청구했는데 그중에 9번이 기각이 됐고요. 한 건도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패입니다. 완패. 구속영장 10전 9패에 이어서
이번에서 법원에서 또 1패. 뭐 이 정도 되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VIP 경로설이 경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그냥 규명하겠다 이랬다면 몰라도 그로 인해서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의 범죄가 있었다. 그건 그 자체가 무리한 상상력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들고 시간 버리고 그동안에 뭐 물론 이게 뭐 최종 선고 결과는 아니지만 뭐 이 내용은 저는 비교적 합리적인 선고라고 보기 때문에 뭐 2심 한번 지켜봐야 되죠. 그러나 구속영장 때부터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뭐 망상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 그거는 팩트상 허위가 아니고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부분. 글쎄 완패로 보인다. 앞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최혜병 특검은 그 돈 쓰고 시간 쓰고 뭐 했느냐. 결국 이걸 했던 민주당이라는 정권의 담당자들 그 사람들도 뭔가 정파적 이해를 특검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 조금 더 연장선상에 가면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